자, 오늘은 이펙티브 자바 아이템 33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발표할 아이템 주제는 바로 타입 안전 이종 컨테이너를 고려하라입니다. 어, 타입 안전 이종 컨테이너. 사실 제목만 봐서 뭔지도 아예 처음 봐서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타입 안전 이종 컨테이너가 뭔지 한번 알아보고 이걸 왜 고려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표 순서는 타입 안전 이종 컨테이너가 뭔지 알아볼 거고요. 실제로 그것도 사용해 보면서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네, 그다음으로 이제 장점이 있으니까 제약 사항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제약 사항도 살펴볼 거고 추가적인 사항도 몇 개 본 뒤 이번 아이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타입 안전 이종 컨테이너가 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거를 가기 전에 이제 컨테이너라는 걸 확실히 잡고 가야 돼요. 자, 컨테이너 이제 도커의 컨테이너도 있고 JVM의 컨테이너도 있는데 오늘 말한 컨테이너는 뭐냐? 바로 이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한 컨테이너는 바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객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셋이나 맵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사진처럼 이제 set string이라는 걸 딱 만들어 두면 이제 set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컨테이너가 되고요. 저렇게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이렇게 string 값을 이렇게 넣어 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객체를 이제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이 컨테이너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컨테이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특징이냐, 바로 컨테이너마다 매개 변수화할 수 있는 타입의 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셋 같은 경우는 그 셋 안에다 넣을 수 있는 원소 타입을 나타내는 그 매개 변수화할 수 있는 타입의 개수가 딱 하나가 존재하고요. 맵 같은 경우는 키 값을 기준으로 밸류를 넣기 때문에 키 값과 원소 타입 총 두 개의 매개 변수화할 수 있는 타입의 수가 두 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떠한 연관이 있냐? 저희가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딱 정의를 해 놓으면 안에는 스트링 타입의 원소만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컨테이너마다 매개 변수화할 수 있는 타입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 컨테이너 안에 넣을 수 있는 타입의 개수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예에서는 스트링 값만 넣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 개의 타입을 다루고 싶다면 만약에 여러 개의 타입을 이렇게 다루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번 장에서 로 타입도 배우셨고 이제 제네릭 타입도 열심히 배우셨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렇게 매개변수 타입을 오브젝트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스트링 값도 넣을 수 있고 이제 인티저 값도 넣을 수 있고 롱 이렇게 다양한 타입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타입을 다룰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좋지 않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안 좋냐? 일단 컨테이너로부터 얻은 값의 타입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오브젝트 타입으로 매개 변수화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타입을 넣을 수는 있긴 하지만 꺼낼 때는 그 값이 스트링인지 인테저인지 롱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런타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값을 하나 꺼내게 되면 제가 매개 변수화 타입을 오브젝트로 했다 보니까 캐스팅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캐스트 과정을 잘못하게 된다면 이렇게 캐스트 케이스 익셉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로 매개 변수와 타입을 정해서 여러 개의 타입을 다루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타입을 다루고 싶은데 또 안전하게 다루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을 고민할 때 등장한 게 바로 타입 안전
이중 컨테이너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타입이 안전하고 이중 컨테이너, 뭔가 여러 개를 다룰 것 같은 좀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타입 안전 이중 컨테이너가 뭐냐? 자, 컨테이너 대신 키를 매개 변수화하여 키를 통해 매개 변수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저희가 보통 컨테이너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맵, 스트링, 인테저라고 쓰는데, 어, 다음과 같은 예시에서 보면, 이제 키 타입은, 키 값의 타입은 이제 스트링이고, 이제 밸류 타입은 이제 인테저라는 걸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해당 타입은 스트링과 인테저로 딱 매개 변수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은 컨테이너를 매개 변수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타입 안전 이중 컨테이너는 뭐냐? 다음과 같이 컨테이너의 키만 매개 변수화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어, 원소로 넣는 타입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로 지정해서 다양한 타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키 값은 이제 클래스 리터럴 정보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테이너의 키 값만 매개 변수화해서 사용하는 것을 타입 안전 이중 컨테이너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avorite 클래스라는 게 딱 있는데 간단하게 타입마다 자주 쓰이는 원소 값들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볼 건데 먼저 favorite라는 맵을 하나 선언해 놨습니다. 그냥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타입 안전 이중 컨테이너로 정의를 해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맵 안에다 넣을 수 있는 put 메서드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바로 타입과 인스턴스라는 이제 두 개의 인자를 매개 변수를 봤는데 이때 t라는 제네릭 타입으로 일치시켜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 값으로 인스턴스의 타입을 넣고 그 타입에 해당되는 인스턴스를 넣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네릭 타입 T 같은 경우는 이제 런타임 과정에서 소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타입과 인스턴스와의 관계는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put 메서드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그 맵 안에서 원소를 꺼내는 get 메서드입니다.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게 이제 반환값이 t 타입입니다. 근데 저희가 넣었던 거는 이제 오브젝트 타입이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제 형 변환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 보는 형 변환 메서드가 있어요. 이 메서드를 아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캐스트 메서드가 뭐냐? 바로 클래스의 메서드 중 하나인데요. 다음과 같이 코드가 되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 코드 내용만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주어진 오브젝트 인수가 클래스 객체가 알려준 타입의 인스턴스인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여기 메서드를 보시면 이제 isInstance라는 메서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클래스 객체가 알려주는 타입의 인스턴스인지 먼저 검사를 하고 만약에 인스턴스이면 그대로 반환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클래스 케이스 입cep션을 반환하는 매우 간단한 메서드입니다. 근데 이거를 잠깐 실제로 사용해보면 어떻게 되냐. 제가 일부러 이 실험을 위해서 제가 키 값은 인티저 클래스라고 하는데 로 타입으로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인티저 클래스와 어울리지 않는 스트링 값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문제없이 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get 메서드를 통해서 출력을 해보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 앞에서 캐스트 메서드가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타입이 맞지 않아서 이제 클래스 케이스 입cep션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트 메서드는 이러한 타입을 맞는지 확인해주는
좀 안전한 타입의 안정성을 확인해주는 메서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get 메서드, 다시 돌아와서 get 메서드에 이제 cast 메서드가 사용됐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클래스를 한번 정의한 상태에서 실제로 사용해보면 어떻게 되냐?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타입을 이렇게 선언하고 여러 개의 타입을 대입은 하는데 키 값으로 리터럴 값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get을 통해서 꺼내오고 출력까지 해보면 어떻게 되냐? 다음과 같이 제가 앞에서 넣었던 그 원소 값들이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입 안전 이종 컨테이너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이거의 장점이 뭐냐, 결론적으로. 첫 번째, 여러 개의 타입을 다룰 수 있어서 유연합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인스턴스 타입이 안전하다입니다. 왜 인스턴스 타입이 안전하냐? 저희가 키 값으로 그 원소 인스턴스의 원소 타입의 리터럴 정보를 넣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스트링을 요청했는데 뭐 인트저가 반환되는 것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스턴스 타입이 안전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입 안전 이중 컨테이너 뭔지도 알아봤고 장점이 뭔지도 알아봤습니다. 근데 장점이 이렇게 있는 만큼 제약사항 또한 또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제약사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약사항은 바로 악의적인 클라이언트로 인해 안정성이 쉽게 깨진다입니다. 앞에서 살짝 나왔긴 했는데 한번 살펴보면 저희 다음과 같이 오른쪽처럼 이렇게 컨테이너가 안전 이종 컨테이너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키 값은 리터럴로 전해주고 원소 넣을 값, 밸류 값은 그 타입에 해당되는 원소를 이렇게 잘 넣어준다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클래스 키 값으로 이렇게 로 타입을 넣어버리게 되면 제가 오른쪽에 스트링 값을 넣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이라고 스트링 값을 넣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문제없이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안정성이 쉽게 깨지게 되고요. 안 그래도 이 컨테이너의 매우 중요한 장점이 타입이 안전하다는 건데 이렇게 로우 타입으로 넣게 되면 이렇게 안정성이 쉽게 깨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약 사항인 안정성이 쉽게 깨질 수 있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제약 사항은 뭐가 있냐? 바로 실체와 불가 타입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실체와 불가 타입 아실 거라 생각해서 설명은 넘어가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리스트 스트링 그리고 리스트 인테저의 리터럴 값을 이렇게 넣어봤더니 이렇게 컴파일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왜 발생하냐면 앞에서 아이템에서 배웠듯이 실체의 불가 타입은 리터럴 정보를 생성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그 경우에만 로우 타입을 사용해야 된다고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체와 불가 타입을 사용할 수 없어서 이렇게 컴파일 단계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이뿐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이게 잘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 자, 리스트 스트링, 리스트 인테저라는 게 있는데 이 둘 다 모두 리스트 클래스라는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같은 것을 공유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두 개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걸 또 의미합니다. 안 그래도 타입 안전 이종 컨테이너의 장점이 이렇게 키 값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타입의 안정성을 주는 건데 만약에 실체 불가 타입이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할 수 없게 돼서 안정성 또한 잃게 되겠죠. 그래서 제약사항 두 번째로 실체와 불가 타입은 사용할 수 없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약사항 두 가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추가적으로 뭘 살펴볼 거냐? 자, 사실 이렇게 제약사항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 제약사항마다 해결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약사항 첫 번째 해결 방법이 뭐냐? 자, 첫 번째 제약사항이 이제 악의적인 클라이언트로 인해 안정성이 쉽게 깨진다라는 제약 사항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냐?
이건 되게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넣을 때 그 인스턴스의 타입이 그 키값으로 넣은 타입과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였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저희가 그 맵에다가 인스턴스를 넣을 때 형 검사를 한번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캐스트 메서드를 통해서 형 검사를 해 주면 이러한 제약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컴파일 단계에서 바로 디텍션하는 건 아니지만 런타임에서 클래스 케이스 익셉션을 통해서 컨테이너가 오염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해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약사항 첫 번째 해결법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럼 두 번째 제약사항 두 번째 해결법은 무엇이냐? 제약사항 두 번째는 실체와 불가 타입은 사용할 수 없다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바로 슈퍼타입 토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슈퍼타입 토큰이 뭔지 알아보기 전에 토큰이 뭔지 알아봐야 되는데, 자, 토큰이 뭐냐? 컴파일 타임 때의 타입 정보와 런타임 때의 타입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메서드들이 주고받는 클래스 리터럴을 말합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약간 말이 좀 길어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앞에 예시에서 이렇게 키값으로 넣었던 모든 클래스 리터럴들을 토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반적인 토큰의 한계점이 앞에서도 봤듯이 실체와 불가 타입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제약사항이 존재했었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슈퍼 타입 토큰입니다. 이게 뭐냐? 말 그대로 슈퍼 타입으로 토큰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 자, 다음과 같이 제가 사용할 실제 불가 타입을 상속한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get 클래스 그리고 get generic super 클래스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실체 불가 타입을 꺼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입을 가지고 토큰을 사용하는 거죠. 토큰 정보를 전달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런 슈퍼 타입을 통해서 토큰을 전달하는 방법이 이 제약상 두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간편하게 해주는 클래스가 존재하는데 바로 Parameterize Type Reference Class라는 것이 바로 이거를 쉽게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그 favorite 클래스를 이거를 한번 적용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클래스를 이렇게 타입으로 정의를 해줬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제가 처음에 스트링을 매개 변수로 한 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parameterize type reference 클래스를 통해서 그 실체와 불가 타입의 타입을 이렇게 꺼내 저장해 뒀고 그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맵에다 저장을 하면 문제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꺼낼 때도 문제없이 오른쪽처럼 잘 꺼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체와 불가 타입을 사용하고 싶다면, 키값으로 넣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슈퍼 타입 토큰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알려드렸던 슈퍼 타입 토큰은 완전히 100% 좋은 해결법은 아니긴 합니다. 어, 앞에서 배웠던 그 캐스트 메소드도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어, 어, 저, 어, 실체와 불가 타입 그 리스트와 같은 제네릭 타입들의 안정성 검사 또한 직접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아서 완벽한 해결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아이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타입 안전 이종 컨테이너는 일단 첫 번째, 여러 타입을 다룰 수 있어서 유연하고요. 두 번째, 클래스 그 리터럴 정보를 키를 사용해서 인스턴스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의 타입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배웠던 슈퍼 타입 토큰, 그리고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한정적 타입 토큰을 이용해서 제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실체와 불가 타입도 받을 수 있는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또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컨테이너를 사용할 건데 뭔가 타입을 여러 개 사용하고 싶고 타입을 안전하게 또 사용하고 싶다면 이러한 타입 안전 이중 컨테이너 타입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